한 남자가 그날 밤 서류를 책상에 던져버렸습니다.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 철도청에서 35년간 일해온 고위 관료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굴욕이 있었어요. 서구 선진국에서 들여온 것들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세계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작은 반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나라 사람들이었죠. 화려한 자료도 거창한 약속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과의 만남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그 작은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35년 경력의 고위 관료가 왜 서류를 던져버렸을까요?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반전이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는 마르첼라입니다. 폴란드 수자원청에서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그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르샤바 시청 15층 회의실에서 벌어진 일을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저는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도시의 노후된 상수도 시스템을 교체하는 대형 프로젝트였거든요. 마르첼라,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야 해. 시장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유럽연합에서 3억 유로라는 큰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으니까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온 독일 기술진들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깔끔한 정장에 자신만만한 표정들. 특히 하인츠 밀러 대표는 가방에서 두꺼운 포트폴리오를 꺼내며 말했죠. 저희 독일의 정수 시스템은 이미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검증된 기술입니다. 유럽 전체가 인정하는 표준이죠. 그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사실 저도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이니까요. 공학 기술의 본고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김동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던 그 사람의 얼굴이 기억나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뭔가 초라해 보였다고 해야 하나요? 독일 기술진들과 비교하면 말이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거기서 뭘 배우겠어?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K-팝, 드라마, 그 정도였어요. 기술.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리수 시스템은 김동진이 뭔가 설명을 시작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유럽연합 자금으로 하는 프로젝트인데 아시아 기술을 쓸 이유가 있나요? 회의 내내 저는 독일 기술진들의 발표에만 집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뒤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는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결정하셨습니까? 하인츠가 물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독일 시스템으로 가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뒤편에서 한국 사람들이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동진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준비해온 두꺼운 자료집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표지에 적힌 Seal Air Water System이라는 글자도 그냥 지나쳤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기 싫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우리보다 물 관리를 잘할 리 없잖아.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유럽의 자존심이랄까요. 우리가 더 앞서 있다는 그런 착각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독일 기술진들과 축배를 들 때까지도 저는 한국 사람들이 조용히 회의실을 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격이 다르지.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독일 시스템 설치가 한창이던 그해 봄. 저는 매일 아침 취수장을 돌아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들과 독일제 정수 장비들이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 보였거든요. 마르첼라, 이번엔 정말 잘했어. 시장님도 만족스러워하셨죠. 유럽연합 시찰단이 와서도 역시 독일 기술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 기술진들이 남기고 간 두꺼운 자료집을 사무실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6월 말이었습니다. 바르샤바에 유난히 더운 여름이 찾아왔죠. 비스툴라 강물 온도가 평소보다 5도나 높았어요. 그런데 마르첼라, 강물 색깔이 좀 이상한데? 동료 야넥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면 속 강물이 연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어요. 녹조겠지 뭐. 여름이니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독일 시스템이라면 이 정도는 문제없이 처리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7월 둘째 주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정수장 직원들이 하나둘 얼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츠에게 전화를 걸어도 정상 범위 내 변화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물 냄새가 좀. 시민들의 신고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서너 통이었죠. 저는 여전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월 20일 아침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새벽 5시였는데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자원청이세요? 지금 응급실이 아이들로 가득해요. 전부 설사와 구토 증상인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이들 우는 소리, 부모들의 다급한 목소리들. 저는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설마 했거든요. 설마 물 때문일 리는 없다고.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복도에 늘어선 아이들과 부모들. 어떤 엄마는 토하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어떤 아빠는 벽에 기대서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이가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 의료진들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수자원청에서 오신 분이세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물 때문인가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어요. 전부 수돗물을 마신 아이들이고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있던 한 엄마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믿었는데요. 독일 기술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그 엄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목이 메어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제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 그 두꺼운 자료집을 꺼냈습니다. Zero Aries Water System. 표지를 넘기는 제 손가락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건 여름철 녹조 및 고온 환경 대응 시스템, 세균 번식 방지를 위한 다단계 정수 공정. 한국 사람들이 이미 우리가 겪게 될 모든 문제를 예상하고 해결책까지 준비해놨던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아이들이 모두 우리가 믿었던 그 깨끗한 물을 마시고 온 아이들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전화를 걸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병원 복도에서 본 그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우선 유럽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프랑스 베올리아에 연락했죠. 독일 지멘스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들 비슷한 대답이었어요. 여름철 고온과 녹조가 겹치는 상황에서는 기존 유럽 방식으론 어렵다는 거였죠. 하인츠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독일 본사에서는 계약상 책임은 없다는 공문만 보내왔어요. 그 사이 바르샤바 시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마르첼라 책임자 나와. 시청 앞에 몰린 시민들의 함성 소리가 15층까지 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아이 병원비는 누가 낼 거냐며 소리쳤고 또 어떤 엄마는 다시는 수돗물 못 믿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론도 매일같이 공격했어요. 폴란드 정부의 무능한 선택, 3억 유로 날린 바르샤바 급수 대참사, 신문 기사 제목들을 보면서 저는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제 딸 아가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한 말이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데 엄마가 물을 더럽게 만들었다고. 10살짜리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재에서 다시 그 한국 자료집을 펼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 다 나와 있었거든요. 고온기 조류 발생 시 3단계 대응 매뉴얼, 세균 번식 억제를 위한 자외선 살균 시스템,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및 예방 시스템.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견한 연락처,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김동진 과장. 8개월 전 회의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비웃지 않을까? 도움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아가타의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물을 더럽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병원에서 본 그 아이들의 모습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제전화 번호를 눌렸습니다. 여보세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입니까? 한국어로 말하는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영어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김동진 과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보리음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진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8개월 전 바르샤바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차분한 목소리. 저는 폴란드 바르샤바 수자원청의 마르첼라입니다. Real. 혹시 기억하시는지? 아, 마르첼라 씨. 물론 기억합니다. 김동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비아냥거림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큰 문제에 봉착했는데요.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8개월 전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 김동진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동진이 보내온 첫 번째 메일을 열었을 때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김동진은 자료를 보내드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며칠 기다려야 할 거라고 생각했죠. 한국에서 바르샤바까지 현지 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하지만 불과 2시간 후에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바르샤바 수질 개선 솔루션. 처음엔 그냥 계략적인 제안서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첨부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파일 제목이 바르샤바 비스툴라강 3년간 수질 변화 분석이었거든요. 3년간이요. 저희가 독일과 계약한 게 8개월 전인데 말입니다. 두 번째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여름철 고온기 바르샤바 예상 오염도 시뮬레이션. 파일을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계절별 수온 변화 그래프, 녹조 발생 예측 모델, 심지어 바르샤바 지역의 지하수 성분 분석까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다니. 동료 야넥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마르첼라, 이거 정말 한국에서 보낸 거야? 응,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 야넥도 고개를 흔들었어요. 우리가 1년 넘게 수집한 데이터보다 훨씬 상세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을 열었을 때 제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어요. 바르샤바 2024년 7월 수질, 오염 사고 예측 및 대응 방안, 파일 생성 날짜를 확인해봤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우리가 독일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겪게 될 문제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동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이 자료들이 정말... 마르첼라 씨, 자료 받아보셨나요? 김동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료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나요? 바르샤바를 직접 와보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저희는 준비를 미리 해둡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라뇨?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수질 문제를 분석해두거든요. 언제 도움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김동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르첼라 씨, 저희가 8개월 전에 바르샤바에서 제안했던 시스템 기억하시죠? 네, 물론 기억합니다. 그때 이미 이 모든 문제점들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바르샤바의 여름 기후, 비스툴라강의 특성, 도시 규모까지 고려해서 시스템을 설계했었거든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때 한국 시스템을 선택했다면 지금 같은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김동진의 말은 비난조가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이었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수십 개의 파일들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 파일명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 살균 단계별 프로세스, 비상시 대응 매뉴얼.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파일, 제목이 바르샤바 시민 여러분께였습니다. 여러분이 시민들에게 보내는 안내문 초안이었어요. 폴란드어로 번역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바르샤바 지역의 3년치 수질 데이터와 계절별 예상 오염도까지 이미 모든 분석이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직접 마신 그 물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김동진은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자료가 완벽해도 실제로는 다를 수 있잖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데 물이 정말 깨끗했거든요.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고요. 혹시 공항이라서 특별히 관리하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동진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어요. 8개월 만에 다시 본 모습이었죠. 예전 바르샤바 회의실에서 봤을 때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르첼라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창밖을 유심히 봤어요. 한강이 보였는데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김 과장님, 저기 한강물도 식수로 사용하나요? 네. 저희 서울 시민들이 마시는 물의 대부분이 한강에서 나옵니다. 저는 놀랐어요. 도시 한복판을 흐르는 강물을 정수해서 마신다니.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짐을 풀고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생수가 없었어요. 프런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생수가 필요한데. 아, 수돗물 드시면 됩니다. 서울물은 그냥 마셔도 안전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직원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반신반의하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손으로 받아서 냄새를 맡아봤어요. 정말 아무 냄새가 안 났습니다. 용기를 내서 한 모금 마셔봤죠. 그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상한 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염소 냄새도, 쇠맛도, 흙냄새도 없었어요. 이게 정말 수돗물이야? 저는 다시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모금. 다음 날 아침, 김동진과 만나서 서울물연구원으로 갔어요. 연구원 입구에서 만난 이나영 박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마르첼라 씨, 어제 호텔에서 물 드셔보셨어요? 이나영 박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수돗물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죠? 저희는 이걸 아리수라고 부릅니다. 깨끗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연구원 내부를 둘러보면서 더 놀랐습니다. 곳곳에 있는 정수기마다 사람들이 물을 받아 마시고 있었거든요. 저기 직원들이 마시는 물도, 네, 전부 수돗물이에요. 저희는 생수를 사 마실 필요가 없어요. 이나영 박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절로 흔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근처 음식점에 갔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물컵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것도 수돗물인가요? 네. 당연하죠. 서울물 얼마나 좋은데요. 주인 아주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물을 마시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음식점 수돗물이 폴란드에서 사 마시는 생수보다 깨끗했거든요. 오후에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공원 곳곳에 있는 음수대를 보고 저는 또 놀랐어요. 저기서 나오는 물도, 네, 그냥 마셔도 됩니다. 김동진이 직접 음수대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도 마셔봤습니다. 역시 똑같았어요.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서 다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이번엔 확신을 갖고 컵에 가득 받아서 마셨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생수병이었던 거예요. 그때 문득 바르샤바가 떠올랐습니다. 시민들이 생수를 사러 마트에 줄 서는 모습들,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 가던 그 끔찍한 날들.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많은 아파트마다, 저 많은 집마다 모든 수도꼭지에서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컵에 받아서 마셨는데 생수보다 더 깨끗하고 맛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동진이 바르샤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장님께 긴급 보고를 올렸고 시의회에서는 한국 시스템 도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또 실험용 쥐가 되라는 거야?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쩔 거냐? 시청 앞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미 한 번 속았는데 또 믿으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였죠. 언론도 회의적이었어요. 바르샤바 씨, 이번엔 아시아 기술의 배팅, 또 다른 도박인가, 현실적 대안인가. 신문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서울에서 본 그 깨끗한 물들을 직접 마셔봤으니까요. 김동진은 3개월간 바르샤바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기술 이전을 위해서였죠. 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저는 정말 민망했어요. 8개월 전 그 회의실에서의 일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김 과장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김동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8개월 전 일 때문에 마르첼라 씨,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바르샤바 시민들이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김동진은 시청 근처 작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취수장에서 만난 김동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직접 물을 떠서 검사하고 파이프 하나하나를 점검했거든요. 마르첼라 씨, 여기 염소 농도가 조금 높네요. 네. 여름철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저희 시스템으로 하면 염소 없이도 완벽하게 살균할 수 있어요. 김동진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주말도 없이 말입니다. 처음엔 현지 직원들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쟤 진짜 한국에서 온 전문가 맞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김동진이 모르는 게 없었거든요. 야넥, 이 펌프 소음이 왜 이렇게 크지? 김동진이 물어봤을 때 야넥은 당황했어요. 아, 원래 이래요. 오래된 거라서. 이리 와보세요. 여기 볼트 하나만 조이면 소음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5분 만에 소음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런 일들이 하루에 서너 번씩 일어났습니다. 김동진은 마치 바르샤바 취수장을 20년간 관리한 사람처럼 모든 걸 꿰뚫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나자 직원들이 김동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선생님, 저것도 좀 봐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신기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어울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저녁 김동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물어봤습니다. 김 과장님은 화가 안 나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8개월 전에 저희가 정말 무례했잖아요. 김동진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마르첼라 씨, 화낼 시간에 일하는 게 낫죠.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동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취수장에 갔을 때 김동진은 이미 와서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 안개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왠지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8개월 전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 원망 한마디 없이 우리를 구하러 온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3개월간의 공사가 끝나고 한국 시스템이 마침내 가동을 시작했어요. 김동진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워했지만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이번엔 정말 괜찮을까? 또 아이들이 아프면 어떡하지? 마트마다 생수를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번 속은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는 법이죠. 7월 말이었습니다. 바르샤바의 장마철이 찾아왔어요. 작년 같은 시기에 독일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기상청에서는 올해 장마가 더 심할 것이라고 예보했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한국 시스템을 믿는다 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닐까요? 김동진은 매일 새벽부터 취수장을 점검했습니다. 마르첼라 씨, 걱정하지 마세요. 준비는 다 끝났어요. 하지만 작년처럼 비가 많이 오면 그래서 저희가 온 거잖아요. 김동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7월 30일 저녁,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기상청 발표로는 지난 10년 중 최대 강우량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저는 딸 아가타와 함께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또 물이 더러워질까? 아가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괜찮을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보슬했는데 점점 거세졌습니다. 새벽 2시에는 정말 폭우가 쏟아졌어요. 쾅쾅쾅. 천둥 소리에 잠이 깨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르샤바 거리가 온통 물바다였어요.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봤어요. 물이 나오긴 했는데 색깔이 어떨지 무서웠습니다. 컵에 받아서 전등 불빛에 비춰봤어요. 맑았습니다. 정말 맑았어요. 어제와 똑같이. 설마. 저는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전히 맑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마셔봤습니다. 깨끗했어요. 어떤 이상한 맛도 냄새도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집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마르첼라, 우리 집 물이 정말 깨끗해. 정말이야? 비가 이렇게 왔는데도? 응. 어제랑 똑같아. 이웃 아주머니의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만난 시민들의 표정이 달랐어요. 의심과 불안 대신 놀라움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런 폭우에도 물이 깨끗하다니. 한국 기술이 이런 거구나. 카페에서 들리는 대화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취수장에 도착해서 김동진을 만났습니다. 김 과장님, 정말 대단해요. 당연한 결과예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시스템을 만든 거니까요. 김동진은 담담했지만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모니터를 보니 비스툴라강 물이 완전히 탁해져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더 심했어요. 하지만 정수 과정을 거친 물은 투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저희는 이런 날을 위해 준비했거든요. 폭우, 녹조, 세균,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바르샤바 상수도 시스템이 화제가 됐어요. 기록적인 폭우에도 끄떡없는 바르샤바 수돗물, 한국 기술의 놀라운 성과, 앵커의 목소리가 신기해 보였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가타가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봤어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마시는 딸의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응.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맑고 깨끗한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 회의장에서 들은 말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르샤바의 성공 소식이 퍼지자 세계가 움직였어요. 먼저 독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인츠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마르첼라, 혹시 한국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 8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겸손하고 간절했습니다. 그 다음엔 프랑스, 네덜란드, 심지어 미국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어요. 모두 아리수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르첼라 씨, 이제 바르샤바가 유럽의 모델이 됐네요. 김동진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꿈 같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김동진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 정말 죄송했어요. 8개월 전에. 마르첼라 씨,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 하지만 대신에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냅시다. 바르샤바와 서울이 친구가 되는 거죠. 김동진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개월 후 UN 본부에서 열린 세계 상수도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됐어요. 저는 바르샤바 사례를 발표하러 갔습니다. 회의장에는 전 세계 70개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쟁쟁한 나라들이었죠. 제가 발표를 마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3개월 만에 그런 성과가 가능했나요? 한국 기술의 핵심이 뭔가요?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을까요? 모든 질문이 한국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 미국 대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 하면 반도체, 자동차만 생각했는데 물 기술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네요. 그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마르첼라 씨, 처음에는 독일 시스템을 선택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한국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더라고요.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하네요. 아시아의 자랑입니다. 중국 대표도 다가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저희도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 아리수, UN 상수도 컨퍼런스 최고 등급 선정.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물 기술.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물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자막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무기보다 더 무서운 건 한국의 깨끗함. 저는 그 순간 펜을 들어 김동진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김 과장님, 덕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 제 사무실 벽에는 서울에서 가져온 아리수 물병이 놓여 있습니다. 매일 그걸 보면서 생각해요. 한국은 무기가 아니라 깨끗한 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